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재활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영입니다. 오늘은 아동 발달 중에서 아동기 언어 발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동기와 학령정기,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주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피로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1년을 계획하면서 맞이할 새해에는 어떤 일들을 바라십니까? 화면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 3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월급, 건강, 행복을 찾았는데요. 올 한 해는 이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소리 내어서 빠르게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조금 전과 문장이 달라졌을까요? 분명히 같은 문장인데 우리는 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라고 읽어냈을까요? 보이는 대로가 아닌 익숙한 문장으로 읽어내기 때문인데요. 문장을 보고 읽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정보로 재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아동기 언어 발달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중요한 인지수단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동기 언어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통제하는 정서적인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언어구사 능력은 아동기 발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기 언어 발달은 언어의 4가지 특성이 모든 측면에서 고르게 나타내야 되는데요. 의문론적 발달부터 살펴보면 의문론적 발달은 각각의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고 그 발성적 특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국어 음소의 발음과 억양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획득하거나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낱말이 연결되어 문장을 구성하는 의문론적 규칙을 터득함으로써 이 능력이 발달됩니다. 의미론적 발달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대상과 현상들이 각기 독특한 낱말로 지칭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들 낱말의 의미들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대상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낱말 간의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통사론적 발달로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순서로 낱말을 배열하고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일련의 문법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화용론적 발달은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이나 문장도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언어 행동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고 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획득하여 의사소통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출생 후부터 첫 돌까지의 1년 사이의 영아는 소리를 내기 능력은 보통 3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된다고 보았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출생 시부터 시작되는 울음으로 최초로 형성되는 언어음이고 영아의 첫 번째 의사소통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생후 1개월경부터 영아는 오, 아 이런 소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드럽고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표출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옹알이가 시작됩니다. 영아기 동안 언어음 생성 능력의 발달 과정에서 옹알이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연속성 가설의 측면에서 옹알이가 1세 이후의 언어 발달과 관계없다는 주장이 초기에는 우세했으나 근래에는 정상적인 옹알이가 이후의 언어 발달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이 지배적입니다. 1세를 전후해서 영아가 한 단어로 된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언어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매우 일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이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세 이전인 언어 전 단계에서는 울음, 미소, 표정, 몸짓, 응시 등으로 영아가 갖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됩니다. 이는 언어를 획득한 뒤에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 언어로서 성인기까지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지속됩니다. 실제로 아동이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수단에 의존합니다.
아동은 이세경부터 기본적인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하고 대상과 사회적 상황,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활용론적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첫낱말이 시작되는 12개월 이후부터 30개월까지는 이해하고 있는 어휘인 수용어휘가 사용하는 표현어휘보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는 모방적인 동시에 창의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휘와 문장 구조를 발달시킵니다. 30개월 이후의 언어는 2단어 이상을 말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수식어, 접속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문법적인 규칙에 대해 많은 지식이 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개월 이후는 3단어 이상의 시기인데 어휘의 급속한 증가와 언어의 정교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문법을 갖춘 문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문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규칙을 확대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성인의 언어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하기보다는 스스로 언어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문법적인 오류로 예를 들면 성은이가 초콜릿을 먹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가도 초콜릿 먹었어? 하고 물어보는데 이때 선생님이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학령기로 들어와 6세경에는 쉬운 단어를 합성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명령을 따르고 6개의 단어를 서로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 같은 단서를 보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7세경에는 익숙한 언어, 단어에 대해서 해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낱말풀이가 가능해지고 음독, 음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8, 9세경에는 대명사보다 높은 수준의 합성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세경에는 구체적 조작 능력을 사용하면서 언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문자적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12세경에는 난해한 개념이 포함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며 문장에서 사용되는 문법이 정교화되고 완성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언어 기술이 구체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학령기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데요. 언어와 읽기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는 보존, 가역성, 분류의 개념적 기술에 해당합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역성의 원리,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여러 형태의 조작적 능력에 의해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아동들은 눈으로 보고 실제 조작해 볼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해보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동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초기까지는 이전 발달 단계에 제공되었던 자극에 의지하여서 언어 인지 발달이 이루어졌다면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자로 습득하는 지식이 축적되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 조작적으로 사고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어야 자신의 경험과 지식적 경험의 비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는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상대방이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령, 성, 사회적 지위 또는 상황적 조건에 맞게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상대방의 반응으로부터 감시하고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능력으로는 듣기 능력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파악해내는 능력은 의사소통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 연구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볼 때 1학년 아동은 설명 내용의 부적성을 파악하지 못한 반면 3학년 아동은 지시 내용의 부적성을 정확하게 지목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서 유치원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 아동에 비해서 의사소통 내용의 모순을 감지하는 능력이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기 동안에 듣기 능력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음으로는 말하기 능력의 발달입니다. 듣는 사람의 연령, 성,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조정하는 말하기 능력은 비교적 빨리 발달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2세 유아도 자신보다 어린 동생에게 말할 때와 어머니에게 말할 때 서로 다른 표현을 쓴다거나 4세 유아가 자신보다 어린 2세 유아에게 이야기할 경우 또래나 성인에게 말할 때보다 쉬운 낱말과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학 전 유아들도 단순하게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표현을 적응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말과 어휘를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인과 또래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느낄 때에는 성인에게는 표현을 조금 더 어렵게 바꾸지만 또래에게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입학 전 유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을 목격한 사람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에게 그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대상과 상황을 통합하고 그에 적응하는 유아의 의사소통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2세경부터 만 24개월 이후에 유아가 대상과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기술을 갖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위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입니다. 상위 의사소통 능력은 아동이 자신이나 상대방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에 맞추어서 의사소통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2세 유아도 대상과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말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 전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결함은 많습니다. 이것은 상위 의사소통 결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과제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상위 의사소통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볼 때 시행 횟수가 거듭되어도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3, 4, 5학년의 학생들은 빠른 속도의 학습 효과를 나타내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인 상위 인지 능력이 비교적 늦게 유아기 이후에 발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위 인지 능력에 기초를 둔 상위 의사소통 능력은 늦게 발달해서 초등학교 입학 후에 구체적인 과제에도 자신의 판단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통해서 상위 의사소통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독해와 작문 훈련 또는 이 능력을 촉진한다고 유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유아기 이후부터 상위 의사소통 능력이 꾸준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아의 상위 의사소통 능력은 가정과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상위 의사소통 능력이 초등학교 교육 경험을 통해서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발달이 촉진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동기 발달부터 학령기 아이들의 아동 발달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동기 발달 이전에 아동학대에 노출되었을 경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적인 문제 없이 출생했다 하더라도 출생 후에 일반적인 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언어 자극이나 음성 언어 자극이 적은 빈도로 노출되었다면 언어 단출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소리 듣기 능력의 부재는 말소리 산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읽기 쓰기 능력의 발달은 듣기 말하기 능력이 기초되어야만 합니다. 아이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할 때 부모님은 계속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도 엄마가 대답을 해줄 때마다 내용은 같더라도 문장의 구성이 달라지면서 아이는 그 말소리와 문장을 들으면서 어휘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해 준다면 아이의 어휘 발달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욕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욕을 했을 때 부모님이 나타내는 그 반응의 강도가 강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어휘를 선택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할 때 될 수 있으면 반응을 무던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을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 그 책을 읽어주는 어플이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한 것보다는 엄마의 육성으로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엄마의 육성으로 들었을 때 아이는 모국어와 자국어의 그 말소리를 쌓아 나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엄마의 말소리로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미묘한 뉘앙스라든지 아이들이 언어 이외의 다른 의사소통 능력을 같이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와 대화하며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의 어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만 아이에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어휘 발달 수준에 있어서도 주고받고의 능력으로 봤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적인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드백 없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아이의 어휘 발달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아동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나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도 모국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을 외운다거나 음소를 말하는 것은 언어 발달에 긍정적이 지임하는 않은 결과에 노출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말을 많이 하고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오늘 뿐입니다. 네, 아이도 오늘이 처음이고 엄마도 오늘이 처음이지만 내 아이니까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